정체 시작되는 동호대교부터 가양대교 쪽으로 1시간 15분이 예상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에서 배우고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애국심으로 미래를 여는 남자들, 애국 미남단. 애국 미남단 1호 단원입니다.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예. 네. 선생님, 이거 하나 먼저 물어볼게요.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위해서 윤 대통령이 500만 원 냈어요. 네. 그 다음 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400만 원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0만 원 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기부금 액수도 이제 위계를 정하는 거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대통령보다 많이 내면 안 된다. 근데 대통령보다 적게 내더라도 또 내 급이 있으니까 아주 적게 낼 수는 없다. 네. 뭐 대략 그런 선에서 액수를 정한 게 아닌가 싶죠.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 날 액수를 이렇게 딱딱 맞춰서 이거 옛날에 그랬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원래 이제 우리 뭐 등급을 정하는 문화가 이제 강하다 보니까 네. 언제나 그랬어요. 그래서요? 늘 그랬어요. 늘 이제 최고액을 정해주는 거죠. 그래요? 최고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내는 거는 네. 참호란 짓이다. 예. 뭐 이런 정도의 등급이라서 이제 그렇게 뭐 이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런 식의 아마 선이 그어져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그럼 합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자 윗사람이 얼마 냈대 그걸 알아보고 이렇게 뭘 성금을 내고 그렇습니까? 아니 한번 좀 이거 다른 걸로 한번 좀 예를 들어보죠. 네. 누가 이제 결혼식 한다고 청첩장을 보냈는데 예. 얼마를 해야 되나 그러면 이거 선뜻 자기가 생각하는 액수를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부장 얼마 했대. 아하. 이제 이렇게 물어보고 시작하죠.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그런 건 잘 몰라가지고요. 자 오늘은 어떤 수업 할까요, 선생님? 이제 서울 확장죠. 김포 네. 편입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지금 막 서울 확장안이 나왔고 예. 뭐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 TF까지 발족했다고 그러니까 네, 네. 이게 과연 필요한 일인가에 네. 대한 이야기, 또 서울이 어떻게 확장돼 왔나, 네. 또 확장의 좀 나름의 원칙은 무엇이었나,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싶어요. 네. 엄청 관심이 큽니다. 아무튼 수도 서울 지금 1,000만 명에 육박하는 대도시인데요. 서울이 과거에는 또 어떤 형태였습니까? 어떤 일단 좀 모습이었습니까? 용어부터 정리를 하죠. 예.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었다고 얘기를 하려면 용어 정리가 필요해요. 네. 첫째,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네. 수도를 뜻하는 보통 명사예요. 예. 그러니까 뭐 미국의 서울은 워싱턴 이런 식으로 네. 그냥 보통 명사였고요. 그다음에 한양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이었어요. 네. 진흥왕 때 한양군이 설치되는데 그 이후로 지명으로 정착해서 권역으로는 북한산 이남에서 한강 이북에 이르는 권역을 한양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한성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구역 명칭이었어요. 네. 조선시대 수도로 정하면서 원래는 수도가 아니라 그냥 한성부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도시 권역을 정해놓고 예. 거기를 수도로 삼은 거죠. 서울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한성부의 권역은 어떻게 되냐면 한양 안에서 백악, 인왕, 목묘, 낙타, 지금은 뭐치면 이제 낙산, 인왕산, 북악산, 그다음 남산, 요 능선을 잇는 선에 성을 쌓고 그 안을 한성부라고 했어요. 네. 여기가 이제 조선시대 서울의 모습이었고요. 다만 이제 이 한성부에서 하나의 도시가 유지되려면 옛날에는 중세는 이제 도시가 유지되기 위한 몇 가지 공급 물자들이 있어야 했어요. 첫째로는 이제 시신을 묻을 묘지.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실 용산으로 옮길 때 떠들썩했던 내용이 하나가 1905년 일본군이 거기다 그 군사기지를 만들면서 네. 묘지를 조사를 했는데 묘개수가 111만 7천 개가 있었다라고 네. 하는 것이 유명했었잖아요. 네. 묘지를 공급해 줘야 되고요. 예. 둘째로는 이제 채석장이 있어야 돼요. 도시의 건설을 위해서. 네. 그다음에 벌목장이 있어야 하고요. 네. 그다음에 국가 유지를 위해서 목장이 있어야 하고요. 네. 예. 도성민들의 이제 식사 음식을 위해서 채소밭이 있어야 하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되는 지역을 성조심리라고 해서 성벽에서 심리까지를 사실상 한성부가 관할하도록 했어요. 예. 행정구역상으로는 그래서 한성부 관할권이 되는 거죠.
그게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되냐면 북한산, 그다음에 용마산, 덕양산 서쪽으로 요 산을 잇는 선이에요. 여기에다가 이제 남쪽으로 관악산을 포함해서 이 산을 외사산이라고 그랬어요. 외사산. 예, 그러니까 내사산은 아까 말씀드린 예. 네 개의 산이고 성벽을 이제 이은 네 개의 산이고 그 산을 이제 외부에서 보호하는 산으로서 북한산, 용마산, 덕양산, 관악산 이 권역이 넓은 의미에서의 수도권이었죠 조선시대에. 네. 그렇게 좀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일본식 이제 행정 그러니까 이게 한성부는 수도라서 삼법사라고도 했어요. 삼법사? 형조, 한성부, 의금부 여기가 각각 재판권을 행사하는 세 개의 이제 재판권 행사 기관이었어요. 네. 상급심 기관이었죠. 네. 그만큼 한성부가 이제 독립적이고 수도로서 왕이 이제 거주하는 공간으로서 특별한 지위를 누렸다가 이제 일본이 한국을 이제 강점하면서 여기 이제 수도 지위에서 밀려나죠. 왕이 사라지니까 수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경성부가 되고 이름은 네. 한성부에서 경성부로 바뀌고 사실은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한성부에서 경성부로 바뀐 게 아니고요. 네. 일본 거류민단 역사를 관리했던 일본 영사관이 예. 그러니까 재경성 일본 영사관이 을사늑약 때 경성 일본 이사청으로 바뀌었다가 네. 이 일본 이사청이 경성부 행정을 담당한 것으로 바뀌어요. 경성. 예, 그래서 경성부가 되면서 이제 독립된 수도가 아니라 경기도의 하부기구로 이제 편제가 됐죠. 아, 처음에는 서울을 한성을 격화시켜 가지고 예. 경기도의 밑에 경기도 경성으로 하부의 하나의 부가 돼서 예. 경성부나 개성부나 수원부나 똑같은 위계의 이제 도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만들어 놨었고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식민지의 수부라고 하는 상징성, 수도라고는 안 하고 이제 수부라고 하죠. 네. 수부라고 하는 상징성은 계속 지켜왔었고요. 네. 1936년에 1차 좀 대폭적인 부역 확장이라고 하는데 네. 시역 확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네. 1937년에 중일 전쟁을 도발하기 전 해인데 36년이 이제 1930년대 초부터 전쟁 준비를 일본 군부가 했었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이제 병참 기지로 만들 필요가 있다. 군수품 생산 기지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네. 30년대 초반부터 일종의 좀 공업화 정책이 추진이 돼요. 네. 그래서 영등포 일대에 뭐 방직 공장이라든가 피역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몰리게 되니까 이 물자 생산과 이제 운송 시스템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영등포를 포함하는 시역 확장이 1936년에 이루어지고 예. 그렇게 해서 서울 인구가 60만에서 70만으로까지 갑작스럽게 본래 한 25만 정도 30만 정도 이렇게 돼 있다가 네. 급작스럽게 늘어났죠. 서울이 커졌네요. 서울이 커지죠. 1차 네, 이제 이제 시역 확장 원래 예. 사대문 안뿐이었다가 예. 1914년 부재 실시로 일단 용산을 서울에 편입시켰었고요. 네. 경성부에. 예. 그리고 이제 36년에 영등포 일대하고 그다음에 성밖에 지금의 왕십리 일대라든가 네. 또 아현리 일대라든가 아현, 왕십리, 영등포가 서울이 아니었군요. 그렇죠. 네. 거기는 아현리는 사실은 이제 분유 처리장 있고 막 이랬어요. 처음에는요? 네, 1910년대 이제 그 당시 이제 부립 공동묘지라고 해서 네. 경성부에서 공동묘지를 정해서 거기를 서울에 사실상의 이제 경계로 했는데 네. 그게 어디 있었냐면 아현동, 아. 신당동, 이태원, 홍제동 이런 데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 안쪽만 이제 서울이었는데 그때 36년에 확장이 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해방을 맞을 때 이제 서울 인구가 한 110만 일본인 포함해서 네. 이렇게 됐었죠. 네. 그리고요. 해방을 맞고 이제 서울이 비약적으로 발전합니까?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기보다는 해방되고 나서는 한동안 이제 사실은 해방이 됐는데 네. 정치적으로 해방이 됐는데 도시 환경이나 사람들의 사고 방식은 해방이 안 됐어요. 예를 예. 들어 이런 거죠. 경성부는 여전히 경성부였고요. 예. 일본인들이 붙여놓은 뭐 혼맛지, 예. 고간했죠. 예. 하세가와 맛지 이런 이름들은 그대로 이제 남아 있었으니까. 동네 이름도 그대로 썼고요. 그렇죠. 간판 이름도 다 그대로였고요. 네. 모리모토 과자점이니 뭐 모리야마 양화점이니 가네야마 상점이니 이런 간판들이 다 그대로 있었어요. 예. 그걸 해방됐다고 해방됐으니까 우리 간판부터 갈자 이럴 수가 없잖아요. 네네. 일본인이 가지고 있던 건물이라 하더라도 한국인이 운영을 하더라도 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해방되고 나서도 이제 이 경성부라고 하는 곳은 이제 거기 있었던 한국인 직원들이 새 부윤을 이제
추대를 했어요. 네. 경기도회 의원으로 있던 이범승이라는 사람을 네. 새 경성 부인으로 추대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일본 와세다 대학 출신이고 미군정 사람들하고는 이제 의사소통이 잘 안 됐죠. 네. 말하자면 서울시장을 시장이죠. 이렇게, 예. 한국인들이 뽑은 서울시장인데. 네. 근데 한국인이 뽑았다고 말하기는 어폐가 있고 경성부 직원들이 뽑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자치적 서울시장으로 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 사람을 서울시장으로 초대 서울시장으로 인정을 하지는 않아요. 예. 마지막 경성 부윤이죠. 네. 이 사람이 1946년 6월까지 해방되고 거의 10달 동안 경성 부윤직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미군정이 임명한 이제 경성 부윤이 김형맨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 얘기를 조금 할게요. 미시간 대학을 졸업하고 교육학을 졸업하고 귀국해서 개성 송도고보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가 태평양 전쟁 난 다음에 수업 중에 좀 불온 발언을 했다고 쫓겨나요. 예. 쫓겨나고 그래서 수원에서 그냥 이제 전쟁 동안에 예. 그냥 실업자로 소일하고 있다가 해방되니까 미시간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영어도 잘하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조선 석유 영단, 석유 영단이라고 하는 일본인들이 이제 석유 통제 기구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거 관리인으로 이제 취업이 됐어요. 예. 하다가 석유 관련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경성부청에 자주 들락거렸어요. 그러다가 석유 들어가려고 줄을 서 있는데 누가 뒤에서 어깨를 툭 치더래요. 보니까 예. 대학 동기인 거예요. 미군이죠. 미군 네. 대위. 예. 뭐하냐 그래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마침 잘 됐다 우리가 서울시장 찾고 있었는데 네가 해라. 네. 그래서 34살에 이제 경성 부윤이 돼요. 아, 그래요? 경성 부윤이 되는데 부윤이 되는데 막상 할 일은 없어요. 예산이 없으니까. 예. 그냥 상징적이죠. 그러니까 네. 뭘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있나 고민해 본 끝에 일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지명이 여전히 그대로다. 여전히 경성부고 여전히 혼맛지고 여전히 곳간해주다. 그래서 이거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겠다. 이름 바꾸는 건. 네. 그래서 이름 바꾸는 일을 시도를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세종로, 을지로 그다음에 원효로, 네. 충정로 이런 길 이름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고요. 예. 당장 서울 이름을 바꾸려고 이제 시도를 하면서 했는데 아까 우리가 이승만 기념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때 많은 압력이 들어왔던 것이 우남시로 하자는 이제 압력이 참 많이 들어왔었대요. 우남. 이승만의 호거든요. 예. 우남시로 하자는데 자기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승만 정권 때 굉장히 좀 곤욕을 많이 겪었어요. 수사도 받고. 그렇군요. 그래서 고민 끝에 그때 이제 보통 명사인 서울을 도시 이름으로 미군이 어차피 서울이라고 쓰니까 네. 순우리말 도시를 만들자고 결정을 내린 게 이제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울이 됐군요. 그래서 사실은 서울은 그냥 일반 명사인데 수도를 네. 뜻하는 순우리말 일반 명사인데 아예 도시 이름을 만들어 버린 거죠. 네. 뒤에 나온 김에 또 말씀드리자면 1955년에 그래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한자로 쓸 수 없어 불편하다. 그래서 도시 이름을 바꾸자라고 예. 했어요. 그래서 당시 서울시에서 이제 사람들 모아서 새 도시 이름 공모를 했는데 1등이 우남시가 역시 됐어요. 네. 여론조사 했군요. 자, 여론조사 해봤어요. 그래서 우남시가 대면 조사를 했군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서울로 정하고 미군정하고 교섭을 해서 1946년 8월 네. 10일 그러니까 해방 거의 1년 됐을 때 그때 미군정에서 서울 스페셜 프리덤 시티라는 이름을 붙여요. 네. 서울 특별 자유시 현장. 네. 이게 정확한 의미가 이제 번역하면 서울 특별 자유시인데 네. 여기서 서울 특별시라는 이름이 생겼어요. 네. 왜냐하면 일단 좀 정부 수립 전이니까 행정구역은 정하지 않고 다만 경기도의 지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자치도시를 만든다. 그래서 특별자치도시인데 네. 특별자유시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예. 특별한 행정적 자유를 누리는 도시. 네. 이게 이제 미군정에서 46년에 서울특별시가 탄생한 배경인데, 근데 막 이제 다른 도시들에서 지역 사람들이 반발을 하는 거죠. 다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러워요. 서울특별자유시라고 이름을 붙이니까 서울만 자유가 있고 우리는 왜 자유가 없다는 말이냐. 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자유가 사람들을 이제 기분 나쁘게 한다. 네. 그래서 자유를 떼자. 네. 그래서 서울특별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예. 거고요? 그래서 서울특별자유시로 이름을 붙였던 것이 네. 자유라는 이제 단어에 대한 네. 이제 사람들의 일종의 오해랄까요? 예. 아니면 거기서 느끼는 일종의 트라우마 때문에 네. 자유자가 빠져서 서울특별시가 돼버렸죠. 서울특별시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우남시는 피했습니다. 겨우. 아니요. 55년에 이제 국무회의에서 우남시로 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또요? 결의를 했는데 포기를 안 하네요. 결의를 했는데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좀 면구스러웠던 모양이에요. 아, 예. 우리 국민들이 우남시로 하자 그러면 우남시로 하는 게 맞는데 네. 다만 내가 대통령에 있을 때 우남시로 하는 것은 좀 면구스러운 면이 있으니까 어허. 그래서 당분간은 한도로 하자. 한도? 예, 한도 특별시로 하자 이렇게 우남시 결의는 했는데 이게 한도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양의 한자하고 도성할 때 도자를 합쳐서 한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일단 당분간 하자고 한 거예요. 자기가 예. 퇴임하면 무남으로 바꾸고. 네. 근데 국무회에서 좀 어정쩡하죠. 퇴임한 다음에 어차피 무남으로 바꿀 건데 한도로 다시 뭐 행정 비용 써가면서 도로 간판 바꾸고 뭐 주소 바꾸고 하는 게 번거로우니까. 또 친이계에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운함으로 가야 됩니다.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퇴임 후에 운함으로 바꾸기로 하고 한도로 바꾸기로 정하긴 했는데 네. 이제 바꾸는 실질적인 행동은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서울로 계속 남아 계속 있었던 썼어요. 거죠. 네.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있다가 이제 5.16이 났고요. 예. 이제 뭐 5.16 나기 전에 무슨 이제 6.25 전쟁 중에 서울에 대해서는 뭐 할 얘기가 태산 같은데 다 아무것도 못 하겠고요. 지금 네. 시간이 없으니까. 자, 현대 서울특별시는 계속 커지고 계속 커진 건 아니고요. 아닌가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70년대, 90년대에도 약간의 행정구역 조정으로 이건 행정구역 조정이에요. 네. 좀 서울 외곽에서 서울로 편입된 권역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현대 지금 서울을 만드는 조치는 1963년 1월 1일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5.16이 나고 나서 이제 1년 반 제3공화국 정부 수립되고 나서 1년이 채 안 된 1년 정도 지나서 그래서 그때 이제 서울 확장이라고 하는 조치가 취해졌고 그러면서 이제 경기도 광주군 원주면 또 시흥군 시흥면 몇 군데 일부 지역을 이제 서울로 편입시켰는데 이거는 좀 그 당시에도 충격이었어요. 네. 왜 충격이었냐면 한강에 다리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네. 제1한강교밖에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서울 권역 바깥에 한강 건너는 다리가 광나루 있는데 광진교가 하나 있었고요. 예. 6.25 전쟁 때도 다리 하나밖에 없어서 그거 폭파해서 못 네. 건너갔었잖아요. 예. 근데 강남 강북을 이을 수가 없는데 네. 강남을 서울시에 편입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때 예, 63년도에 그리고 네. 서울 편입시켜놓고 또 행정 권역을 만들질 못해서 70년, 60년대 말까지 어떤 상태였냐면 그 강남 일대 전체가 행정구역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언주 출장소 관할이었어요. 아. 구도 못 만들고 네. 성동구에 언주 출장소가 관할할 정도로 그렇게 황량한 곳이었고요. 사실은 황량한 느낌이 드는 곳이었고 66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 일대 개발이 시작되는데 그때도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서 영동지구라고 지역 이름을 붙였어요. 영등포의 동쪽. 예, 영등포의 동쪽이라는 이름 그 자체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서 영등포를 기준으로 그 동쪽 땅을 전부 영동지구라고 했던 거죠. 예. 근데 왜 그랬느냐에 대해서는 당시에 이제 여러 좀 지금도 여러 이제 논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군사정부의 이런 이제 시역 확장을 정하는 과정이 워낙 전격적이고 또 민주적 의견 수렴 과정을 안 거쳤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5.16 나고 나서 이제 5.16이 이제 포고문 중에 첫 번째가 뭐 반공을 국시의 제1.1호하고도 있고 구학을 일소하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5.16 나자마자 부정축제 사범들을 잡아들여요. 예. 그러니까 당시 우리나라 이승만 정권 때 최고 부자들이 다 잡혀 들어가죠. 아, 네. 잡아들이는데 잡아서 처벌한 건 아니고 예. 숙제를 내줘요. 예. 앞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이 있는지 찾아서 이제 그 보고서를 써와라. 아, 네. 그때 잡혀갔던 사람 중에 이제 사실 이승만 정권 때나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친일 부호로 꼽혔던 사람이 박흥식이라고 있어요. 네. 화신의 예. 화신백화점. 네, 화신백화점이고 나중에 이제 그 화신 이름 그대로 쓰면서 화신 소니도 운영하고 그랬었죠. 예. 이 사람이 이제 잡혀가서 갔다 와서 예. 만들어낸 숙제가 남서울 개발 계획안이라는 거였어요. 아, 그분이 예, 강남 일대를 도심으로 개발해서 서울 인구를 분산시키는 계획을 세운 거죠. 근데 예. 사실 이 계획은 이제 시행되진 않았어요. 예. 다만 이제 박흥식이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하고 굉장히 좀 네트워크가 있었고 게다가 일본이 독일하고 동맹군이었잖아요. 2차 대전 중에. 예. 그래서 일본을 통해서 독일 쪽 같은 네트워크가 있었어요. 어허. 사실 그런 네트워크들이 이제 일각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다음에 처음 찾아간 데가 독일이었잖아요. 예. 서독. 그게 일본 독일 네트워크에 좀 선을 타고 간 거다라고 예, 하는 그러니까 예. 서독에서 광부도 이제 초청하고 했듯이 예. 그게 이제 하나 계기가 돼서 그때 이미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강남 개발에 대한 구상을 품었기 때문에 서울로 편입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해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런 해석이 있어요. 일제로부터 해방됨으로써 사실 우리는 이제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데 자유시장 경제를 채택한 나라 중에 국유 재산이 굉장히 많은 나라에 속했어요. 예.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전부 적산이 되니까 우리 국유 그렇군요. 재산이 되잖아요. 네. 땅도 국유지가 굉장히 네. 많았고요. 또 하나는 그 일본인들이 노쿠간 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왕국이었다가 네. 공화국이 되니까 왕실 재산도 다 이제 국가 재산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사유지로 못 박은 데가 조금 제한돼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많았겠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 정권 때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농지나 이런 것들은 또 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불화 형태로 넘어갔지만 이왕제기라는 이름으로 이제 대한제국 황실이 가지고 있던 땅들은 계속 국유지로 남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일제강점기 역시 대한제국 황실의 토지를 이제 일본이 많이 빼앗았는데 그래서 남겨둔 땅들이 대개 왕릉 주변 땅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홍릉, 동구릉, 서울릉, 서삼릉, 헌정릉, 선인릉 지금 우리가 이제 서울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강남에도 많아요. 많고요. 그게 이제 문화재청 땅이었었는데 5.16 나고 나서 이 왕실 소유였던 땅의 상당 부분이 군인들한테 불화가 돼요. 누구한테 줬죠? 주변 사람들한테 줬잖아요. 굉장히 헐값으로 불화가 네, 되거든요. 그때 네. 근데 그래 이제 두 번째 해석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불화됐는데 그중에 일부는 이제 서울에 가까운 서울릉, 서삼릉 주변이나 뭐 이런 쪽의 땅을 받고 일부는 저 강 건너에 있는 헌인릉 주변이나 선정릉 주변의 땅을 받으니까 네. 불만이 나온다. 강북 땅 주면 힘센 사람한테 강북 땅 주고 힘없는 사람한테 강남 땅 줬군요. 그래서 좀 전격적으로 네. 그럼 너도 서울 해라 해서 서울로 이제 이름만 서울로 넣어줬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어느 게 맞는 건 잘 모르겠죠. 정확하게 지금 이제 그 당시 기록들이 없으니까 아직 공개도 안 된 부분들이 있고 해서 알 수가 없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63년 1월에 서울로 편입해 놓고도 60년대 말까지는 아예 손을 안 댔던 거죠. 네. 제2 한강교 두 번째 한강다리가 66년도에 착공이 돼요. 네. 그게 양화대교죠. 지금의 예. 제2 한강교를 불렸고 제3 한강교는 70년에 준공이 되고요. 그 한남대교고요. 네. 그러니까 70년까지 이제 겨우 한강에 다리가 3개 놓인 거니까 강남을 서울로 편입한다고 하는 것이 말로만 서울이었지 안 됐던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강남 개발이 이제 진행이 되었고 70년대 이제 본격적으로 60년대 말부터 70년대에 걸려서 본격적인 강남 개발이 진행되었고 이게 한국 현대사상 최대의 개발 사업인데 문제는 네. 이게 백서 한 건 안 남아 있어요. 그래요? 예, 우리가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면서 백서를 남긴 첫 번째 사업이 목동 개발 사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돈이 어떻게 마련돼서 어떻게 쓰였고 어떤 식으로 이제 토지를 조달했고 어떤 식의 개발을 했는지가 전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단군일의 최대의 개발 사업이고 정말 현대 한국의 모든 욕망이 집중된 곳을 만들어낸 그런 사업이었는데 네. 엄밀하게 조사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돼버렸죠. 그런데 선생님 과천도 그렇고 광명도 그렇고 서울로 편입시켜 주세요 이런 얘기는 좀 있었습니다만 바로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2002년 3년인가요? 왜 저 행정수도 이전 문제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네. 서울을 이제 그 행정수도 이전을 용납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관습 헌법상의 수도라는 말을 했어요. 네. 그럼 관습 헌법상의 수도가 과연 권역이 어디냐? 네. 헌법재판소한테는 좀 물어볼 일일 것 같아요. 그렇게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습적으로 한국인들이 생각해온 서울의 권역은 북한산, 용마산, 관악산, 덕양산 안쪽이에요. 네. 여기를 벗어나는 지역은 서울이 아니다. 남태령 넘어 과천은 서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래된 관습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단순한 서울 확장 계획이 아니라 네. 우리가 관습상으로 인식해왔던 서울이라는 권역을 해체하는 것이라서 예. 이 문제는 좀 정말 좀 전면적인 토론이 필요한 좀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신행정수도법 위헌이라고 결정했던 그 기억도 새록새록합니다. 전우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